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배달 음식 몇 번 참는다고 당신의 빚이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일 뿐입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커피값이 아니라 당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통장이 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식비를 줄이고 커피를 끊고 넷플릭스 구독을 해지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카페라떼 효과입니다. 하루 5,000원씩 아끼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논리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1년에 180만 원을 모아서 과연 지금의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가는 시대에 커피값 아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소액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심리적 위안을 줄 뿐 가계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고요. 진짜 문제는 새는 돈이 아니라 고정된 돈에 있습니다.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월급의 30% 이상이 전세 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로 나가고 있다면 아무리 커피를 안 마셔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거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잖아요. 특히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거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비싼 전세를 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자동차입니다. 혹시 연봉은 3천만 원인데 차는 4천만 원짜리를 타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소비재입니다. 할부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유류비, 세금,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사라집니다. 커피 100잔을 안 마셔야 아낄 수 있는 돈이 자동차 유지비로 매달 증발하고 있는 셈이죠.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카푸어 현상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할부의 함정입니다. 신용카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교묘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고통 없는 지출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현금으로 100만 원을 내라면 손이 떨리지만 12개월 무이자로 긁으면 마치 공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나가는 8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할부가 서너 개만 쌓여도 월급의 절반이 카드값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갑을 인생의 시작입니다.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현재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당신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여주기식 소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를 켜면 온통 명품 언박싱, 호캉스, 오마카세 사진들 뿐이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하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배블런 효과 또는 파노플리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 계층의 소비를 모방하면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싶은 심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순간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해졌을까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의 격차를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짜장면 가격은 2배가 올랐지만 우리의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위 시발 비용을 씁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 떡볶이를 시키고 택시를 타고 홧김에 옷을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 문맹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영수는 12년 동안 배우지만 돈을 관리하는 법은 단 1시간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리의 마법이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내 자산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은행원이 추천하는 상품에 덜컥 가입하고 남들이 좋다는 주식에 전 재산을 넣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인지조차 모른 채로요. 이건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보험료입니다. 혹시 월급의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과도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만기 환급형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의 가치는 형편없거든요.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지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제 시각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당신이 빚더미에 앉는 이유는 단순히 소비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큰 이벤트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은퇴. 인생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굵직한 사건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닥쳐서야 허둥지둥 대출을 알아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가계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목적 없는 저축은 쉽게 깨집니다. 명확한 로드맵 없이 모으는 돈은 결국 흐지부지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다시 마셔도 된다는 걸까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잘한 지출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계부의 큰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를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없다면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지 냉정하게 고민하고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고정 지출을 점검해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자르세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빚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불카드를 쓰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할부는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죠. 또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N잡러의 시대잖아요. 월급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벅찹니다.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부수입을 만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통해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버는 것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커피값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연봉을 올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명품 가방이 없어도 외제차가 없어도 내 삶이 초라하지 않다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빚더미에 앉는 진짜 이유는 커피값이나 배달 음식이 아닙니다. 과도한 주거비와 차량 유지비, 신용카드 할부의 늪, 금융 지식의 부재,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펴고 내 돈이 어디로 줄줄 새고 있는지 큰 구멍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작은 돈에 집착하기보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세요.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경제적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